노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키포인트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요 하면은 finish. 절대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매니저 옷을 입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열심히 케밥만 팔고 4시에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터키가 출근하니까 시차 때문에 사업을 이 2개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Don't start this business. Exactly you will fail.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환입니다. Made in Turkey, Designed by Korea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지중해식 레스토랑하고 그 다음에 무역업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GBA 코리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97년에 제가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오게 됐는데 2년 동안 이제 3, 4년 공부해서 2001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터키에 있는 현대 자동차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갈까 말까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고 싶고 근데 그 당시는 졸업하자마자 2달 안에는 입사를 하든 아니면 돌아가든 2개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신환 씨, 예, 접니다. 터키 대표팀이 한국에 오는데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그 나라 축구협회 중간에 다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터키 팀은 혹시 당신 해줄 수 있냐? 저는 영광입니다 해가지고 6개월 계약을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정말 너무 예뻤어요. 재미있는 게 우리 붉은 안마예요. 저희가 터키에서는 엄청 큰 대형 사이즈의 터키 국기를 가져왔었어요. 거의 한 180평 되는 건데 그 국기를 매 경기마다 붉은 안마가 오픈했었어요. 운이 좋게 한국과 터키가 3, 4위전을 하게 됐는데 경기는 한국과 터키잖아요. 붉은 안마가 그것을 오픈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축구 시합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오르잖아요. 그때 터키 국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꿈이냐? 붉은 안마 그 대장님이 터키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오픈하자. 괜찮아. 우리는 형제야 형제.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장면 안에 있는 겁니다. 월드컵 끝나고 저는 터키에 갈 수 없다.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이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월드컵 끝난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한국 회사를 좀 다녔습니다. 무역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경험 좀 얻었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터키 사업가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한국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제 이메일에 수출 좀 해달라, 알아봐 달라 사업에 관련된 제안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안 되겠다. 2004년에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저는 두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것들은 터키로 수출하고 있지만 터키에 관련된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터키를 잘 대표하는 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케밥이에요. 케밥. 제가 그래서 2009년에 이태원에서 미스터 케밥이라고 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매니저 옷을 입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열심히 케밥만 팔고 4시에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터키가 출근하니까 시차 때문에 사업을 이 2개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3년 뒤에 우리가 이제 케밥집보다 약간 수준 높은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하자. 2012년에 저희가 캐르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20개 매장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공항에도 있었고 멋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외식업 사업이나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우리랑 함께 있는 시간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코엑스에 있는 지점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일을 했었어요. 홀에서 손님 한 분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따가 제가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 케이크는 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사인 주면은 좀 케이크 좀 가져오실래요? 약간 그분은 그 정도만 기대했는데 오신환 씨는 그 정도 기대하면 안 되지. 더 크게 해야죠. 프로포즈 할 때 음악을 찾았어요. 전체 라이트를 끄고 케이크를 해가지고 다 가져오면서 노래가 올라가면서 직원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전체가 박수를 치는 거. 다른 손님 정말 너무 좋아했고 결과는 뭐예요? 결론은 신혼여행은 터키로 가셨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날 오신 손님한테 어떤 날인지 우리가 몰라요. 오신 손님 이마에 안 서 있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왜 오셨는지. 그러면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면은 그날 우리는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외식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외국인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가 the first, 본인이에요.
본인이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don't start this business. Exactly you will fail. 아무튼 성격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중요합니다. 수출하든 수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를 저희가 만나러 가잖아요. 저희가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사를 만나러 가는데 외국인이 내 물건 팔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리 가서 실적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힘든 게 신뢰,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느냐 없냐. 한국 회사를 만나러 가면 한 10개 회사를 만나러 가면 그 중에 8개는 약속도 안 해줬어 사실은. 10개 중에 2개는 감사하게도 미팅 시간을 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만나고 그 중에 1개 정도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약간 힘든 시기였습니다. 노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키포인트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업이든 뭐든 간에 뭔가 제안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돼. 상대가 안 되는데요 하면은 finish. 절대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성격이에요. 거절하면 no 하면은 그것을 바꾸는 게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첫날은 비즈니스 얘기를 안 했어요. 약간 분위기가 저랑 비즈니스 안 할 것 같다. 저를 안 믿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가서 저는 터키 학생으로 왔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는데 터키하고 한국의 관계 그것만 하고 그냥 갈 때도 많았어요. 수백 번. 그걸로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에 기대에 조금 맞게 움직여야 되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첫 번째는 팀이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뭘 팔 것인지, 뭘 살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상대가 누구냐. 이 네 개가 정말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누구한테 뭔가를 어디서 누구랑 같이 팔 것이냐. 이 네 가지가 테이블의 네 다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탑 20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은 30년 전에 없었던 회사들이에요. 에어비앤비, 우버, 넷플릭스, 구글 생긴 지 제일 오래된 회사가 2004년에 이제 마크 zuckerberg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죠. 거기서 다니고 있을 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얼굴 책이란 것을 이제 22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이란 이 조그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왓츠업을 만들어냈을까? 자, 모든 아이디어가 혼자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 그 아이디어의 뿌리가 혼자예요, 혼자. 두 번째 스텝은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쓰게 되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뭔가 나왔어, 내 아이디어가. 갑자기. 근데 날아갈 수 있어, 그거. 그것을 쓰는 게. 쓰면서 읽게 되잖아요. 더 추가의 아이디어가 나타나. 3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누구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친구분한테 얘기해요.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이것이 3단계예요. 더 커져요. 마지막 4단계가 팀이에요. 팀. 나랑 머리가 잘 맞는 정말 괜찮은 친구들 5명, 6명 불러가지고 오픈했더니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하고 싶은 우리 외국인, 한국인 젊은 스타트업 친구들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작성을 하고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동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딱 너무 잘 맞으면 같이 이동, 같이 액션 움직이는 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몇 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2019년 초부터는 이제 또 제 인생에 또 새로운 하나 그 파라다임 그것이 뭐냐면은 GBA란 그 글로벌 비즈니스 알라이언스. 알라이언스는 동맹이란 뜻이에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공식적인 협회, 글로벌하게 하는 모임들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엘리트급 외국인들의 모임이면서 엘리트급 한국인 사업가분들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수출, 수입, 투자, 기술 이전에 정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아주 예쁜 그룹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62개국 사람이 모여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관련된 단어, 말, 어떤 말이 있을까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이 많이 들렸죠.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들었고, 다문화도 많이 들었고, 근데 외국인 사업가, 외국인 창업자라는 말들은 그다지 없었어요.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사업가 있을까 한국에? 그러나 대한민국에 거의 180개 나라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180개 나라에서 오신 학생, 사업가, 외교관, 근로자, 노동자들이 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인재들을 제대로 저희가 그분들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만든 속담이 있어요. 속담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는 3년을 살면은 다른 나라에서 못 산다. 자기 나라 포함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정리가 잘 돼 있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자동차마다 앞에 전화번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집 앞마다 택배가 있는데 그 택배 박스는 그 누구 건들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여행 갔으면 한 달 그 자리에 그대로 여기서 공부하는 일하는 산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팬이 될 겁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에요. 잘 챙겨야 되고 그 관계를 연결 다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대한민국의 빚을 제가 내줄 수 있는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A 창립이 지금 6년 됐고 이 GBA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더 강해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다들 하나하나가 명예 대사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싶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더 글로벌하게 홍보 마케팅하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